안녕하세요. 계리모형론 이제 맡게 된 김원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계리모형론을 맡게 됐는데, 지금 시험이 지금 7월에 시험이 있잖아요. 한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 2달 동안 이제 계리모형론을 어떻게 학생들이 이 2달 동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 강의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됐어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계리모형론 이번 시즌 강의는 이 한 강의로 구성이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리모형론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계리모형론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보험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되게 유사한 과목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보험수리학. 보험수리학도 결국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나갈 돈의 기대값이 얼만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수리학이랑 되게 유사해요. 유사한데, 그러니까 목적지는 유사하거든요. 이제 뭐 용어를 이제 보험수리학에서는 보험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손해액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뭐 발생손해액, 뭐 무슨 기대손해액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요 손해액을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보험수리학에서는 어떻게 했죠? 일단 뭐 이자율, 그 다음에 뭐 그 위험 발생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각 시점별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제 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할인율에 대한 초점은, 이제 할인율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바뀐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 여기서 계리모형론에서 다루는 보험의 이제 그 특징은 보험 기간이 짧아요. 뭐 해봐야 1, 2년? 그러니까 1, 2년이면은 뭐 손해보험이 주겠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뭐 최소 이제 뭐 10년, 20년 단위잖아요. 보험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손해보험은 뭐 상대적으로 짧고, 물론 손해보험도 장기 손해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실무를 가시면 알게 되겠지만, 장기 손해는 이제 사실상 생명보험과 이제 유사하게 처리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건 이제 뭐 단기 손해보험이 되겠죠. 뭐 단기 손해보험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손해보험이 될 거예요. 뭐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것들, 뭐 실손 이런 것들. 그래서 보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할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손해보험은 뭐가 있냐 하면은, 할인율이 없는 대신에 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줘야 되는 지급금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실손, 자, 어떤 똑같은 계약자가 청구를 해도 어떤 때는 2만 원 줘야 되고, 어떤 때는 3만 원 줘야 되고, 어떤 때는 5만 원 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보험 수리학에서는 이걸 다 평균 내거든요. 다 평균을 내서 그 최종 평균액만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하나하나의 그 지급금의 크기 이런 걸 이제 뭐 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 발생 빈도랑 그 사고의 심도를 모두 고려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심도라는 표현을 써놨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보험 수리학이랑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이제 보험 수리학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통계 기법을 써요. 사실상 통계 과목이에요, 이거. 뭐 계리사 하는데 통계 모르면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통계를 얼마나 아느냐, 뭐 수리 통계학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A to G 그냥 통계 과목이에요. 보험 수리학은 그냥 뭐랄까, 그냥 평균만 갖고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만 알면 돼요. 통계학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개념 하나만 알면 돼요. 아닌가? 분산도 나오는구나. 그 뭐 손실 확률 변수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만 알면 되는데, 확률론 이런 것만 알면 되는데, 얘는 이제 더 정교화된 이제 통계 기법이 요구가 돼요. 당연히 보험 수리학이랑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 자, 일단 6개 챕터로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통계학이에요. 수리 통계학 뭐 이런 거예요. 얘는 그냥 이제 수리 통계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걸 다 넣으면 책 한 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명한 수리 통계학 책 하나 있죠. H모 책, 뭐 대학에서 많이 쓰는 거. 이제 그런 정도는 나와요. 이게 제대로 쓸라 그러면 물론 뭐 덜어내면은 한 뭐 100몇 페이지 나오겠죠. 책이 두께가 2배가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고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또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약을 많이 해서 넣어놨어요. 그냥 뭐 확률 밀도함수 이런 거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손실 모형, 손실이 뭐 확률 변수 x를 뭐 x만큼 나간다 했을 때 보험금 줘야 되는 게 x를 그대로 주진 않잖아요. 뭐 얘를 x에 0.5를 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의 절반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200원을 차감한 다음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그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이거를 이제 손실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라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급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용어의 대부분은 보험사 입장이에요. 손해액도 그렇고 손실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과정은 뭐 보험 수리학에도 나와 있는 거고, 보험 수리학 8장인가 9장인가 아무튼 나와 있죠. 그래도 여기서도 계리 모형론에서도 다루긴 해요. 다루긴 하는데 비중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서 일단은 1장에다 넣어놨어요. 뭐 수리 통계학만 알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냥 확률에 대한 이론만 알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넣어놨고, 막 그렇게 심도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확률 과정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손실액을 추정을 할 건데, 이제 손실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확률 분포에 의존을 해서 이제 손실을 추정하는 방법, 이거를 모수적 방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지수 분포, 뭐 정규 분포, 감마 분포 이런 것들, 균등 분포, 이런 확률 분포들에 의존을 해서 그 분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정규 분포도 뮤랑 시그마에 따라 확률 밀도 함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뮤랑 시그마 이런 것들을 모수라 그러거든요. 걔네들을 추정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손실을 추정하는 거를 이제 모수적 방법이라 그러고, 이제 비모수적 방법은 이제 확률 분포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직접 찾아내는 거예요, 손실을.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신뢰도 방식,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표본을 추출해서 얘네들에서 뭐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이제 표본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럼 믿을 수 없다면 얼마만큼을 보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여기 신뢰도 파트가 될 거고요. 뭐 베이지안도, 그래서 이 신뢰도를 하는데 이제 뭐 베이지 통계가 일부 쓰이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뭐 베이지를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조건부 확률 이 정도만, 그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만 알면은 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도 비모수적, 그러니까 손실을 직접 추정을 하는데 얘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손해를, 얘는 이 장은 기존에 나와 있는 확률 분포 모형을 이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서 뭐 모수를 추정했는가 반면에, 얘는 이제 약간 뭐 손해과 유사한 이제 근사 모형을 만들어요.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은 얘는 이제 표본을 갖고 분포로 갔잖아요. 얘는 분포에서 표본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제 뭐 그 방향이 반대인 거죠. 기본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장에 반대로 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뭐 중요한 건 뭐 2, 3, 4장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이런 거 이제 스템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구성한 내용 이외에 이제 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스템 사서 푸세요. 뭐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그 다음에 6장은 1, 2, 3, 4, 5장과 결이 완전히 달라요. 뭐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모수적 추정 방법인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통계학 기법들을 이제 위주로 학습을 했다면, 얘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요율이라는 건 보험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액이라는 건 지급금의 개념이죠. 자, 보험료 들어오는 거, 손해액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비율을 이제 들어온 것 분에 나간 거 하면은 그걸 손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관심 있는 건 이 손해율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손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분모를 계산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하는 거, 이거. 근데 뭐 이미 나와 있는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거를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추정하는 기법들을 이제 여기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를 기존에는 뭐 손해보험술이라고 불렀고요. 손보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 손해보험술이는 게리모형론 전체를 의미를 해요. 이 전체가 그냥 손해보험술인데 왜 이것만 손해보험술이라고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 용어를 안 쓰려고 해요. 뭐 당분간은 이제 혼동 방지를 위해서 병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 자, 지금 개념 설명 제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자, 개념 설명을 막 하는 것보다 게리모형론은 사실 문제를 이제 사실 통계 이론 되게 단순? 상대적으로, 네, 금융공학보단 단순하죠. 아무튼 뭐 개념은 상대적으로 단순한데 이제 문제를 이제 거기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나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 요건상, 그래서 문제풀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최대한 이제 넣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막 지금 개념을 제로 베이스에서 익혀갖고 이걸 풀기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이제 이 강의의 타겟은 이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비유를 들면은, 자, 타격 이거 뭐야 그 방망이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타격폼만 엄청 연습했어요. 타격 자세 막 휘두르는 거 엄청 잘해요. 근데 시합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날아오는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날아오는 공의 유형들을 다 알려줄 거예요. 뭐 직구 패스트볼이 오면 뭐 높은 패스트볼, 가운데 낮은 거, 뭐 안쪽 바깥쪽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변화구 뭐 있지, 뭐 슬라이더, 커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공 날아오는 공 한번 쳐봐야 이제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하려면 이제 타격폼만 연습해서는 공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 치는 거를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쌓여 있는 분들, 이제 혹은 이제 뭐 난 작년에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시험 다시 볼 거다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이제 직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사실 모의고사반의 성격하고도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뭐 답안을 쓰는 연습은 제가 쓴 해설 보세요. 제가 쓴 해설이 이제 저는 답안을 실제로 작성할 때 그렇게 해요. 그 교재 해설 나와 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기초 개념,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제로 베이스인데 어떡하냐, 나 강의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초 개념을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데는 이제 그
막힌 부분이 없게끔 할 거예요. 최대한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ML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뭐 이 ML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뭐 유형별로 산출하는 방법, 뭐 검정하는 방법, 이런 건 다 알려줘요. 근데 이제 뭐 수리통계학을 배우면 이 ML의 뭐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왜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기초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해줘요. 하지만 이 MLE를 구하는 방법들은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풀어볼 거예요. 이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벌써 개정된 지 12년째인데, 그러면은 14년부터 24년까지 11년치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최근 2개년 정도 이제 풀 것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뭐 1회차만 작년 것만 풀어주던가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생각하는 건 2개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과거 기출 문제가 실리긴 할 거예요, 교재에. 그럼 실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보세요. 뭐 어차피 유형 여기에 나온 거랑 크게 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컨텐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리모형론 과거 기출문제 보면 막 회귀 분석도 나오고 뭐 시계열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없네요? 없어요. 네, 이것까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은 이제 기초 수리통계학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제 그 수리통계학을 제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특강을 따로 찍을 거예요. 물론 많이 요약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걸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그 내용들을 뺐고요. 네. 그래서 뭐 특강 형식으로 열 테니까 이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볼게요. 저를 갈아서 만드는 거니까. 네, 최대한 갈아 볼게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풀이 왜 해요? 아까 제가 야구 비유 들었죠? 자, 직구의 궤적을 외워요? 투수별로 직구의 궤적이 다 다른데 그걸 외워요? 아니죠. 이 직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이상은 풀어야겠는데 양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자, 유형을 외우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자, 대신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는 반드시 이 문제풀이로 그걸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는데 이제 아까 스템을 예시로 들면 스템 계산 더러운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구성을 이제 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뭐 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저작권에 걸리나?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숫자 문제 유형 이런 거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면서 불필요한 계산들 다 뺐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521 곱하기 뭐 375 이런 걸 왜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521 곱하기 375 하나, 5 곱하기 3 하나, 문제 푸는 데는 똑같거든요. 이 곱셈을 하는 게 메인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계산 다 덜어냈고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계산을 하는데 매몰되다가 놓쳤던 이제 개념 적용 방식,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적용하는 유형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연습 문제를 다시 재구성을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풀어드린 거 보고 쉽다 하면서 그냥 끝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1-1 문제 딱 보면은 못 풀어요. 이거 쉽지 않네 이럴 거예요. 왜요? 저는 이걸 문제를 만든 사람이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이 할 때 쉬워 보이는 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너무 자랑 같은 걸 너무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본인이 잘해서 쉬워 보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스스로 풀어보세요.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장으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